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생들인데요. 이른바 베이비 부모로 불리는 세대의 퇴직이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전쟁을 겪은 뒤에 출생자가 급증한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베이비 부모 세대 이야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배수영 기자. 네. 자, 베이비 부모라고 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이런 한국 사회의 그런 격동기를 함께 지낸 그런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베이비 부모들은 이런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우선 베이비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몸소 체험했던 부모 세대와 함께 어린 시절 가난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또 청소년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 대부분이 무학력자였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최초의 세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1970년대부터 산업근대화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이란 한국 경제 발전의 신화를 직접 만들어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또 부마항쟁과 60항쟁 등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넥타이 부대로 나서 민주화에도 이바지한 세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을 이어가느라 힘들었고 청년기에는 국가 경제의 주역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앞장선 한국 현대사 격동기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지난해부터 정년이 찾아왔고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들이 이 정년에 미처 대비하지 않은 현실에 부닥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베이비붐 세대들 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올해 또부터 퇴직이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대표적인 것들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재취업 문제입니다. 미처 퇴직 후 삶을 꾸려갈 노년 인생 설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65살의 신모 씨입니다.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얻은 경비원 일자리였지만 이마저도 퇴직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좋은데 어디가 받아줘야 하지. 이제 쉬는 것도 이제 집에 텔레비하고 싸우고 나이게는 사람은 어떤 우울증 걸릴 판이지. 이런 퇴직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일자리를 혼자 찾아보시고 힘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중장년센터는 재직 중일 때도 찾아오셔도 무방한 곳이고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퇴직 이후를 준비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미흡한 편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조사 결과 근로자에게 퇴직 준비와 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27.2%에 그쳤고 재취업을 연계하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퇴직 이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베이비 부모에게 정년은 막연한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좀 봤는데요. 이런 베이비 붐 세대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덕을 보지 못했고 또 젊어서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했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부모를 복양을 했던 이런 세대들인데 정작 이런 베이비 부모들이 정년을 맞고 퇴직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돌봐줄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자,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우울증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태를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 통계를 우선 보면 5, 60대 퇴직한 남성이 우울증을 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우울증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승용차 안에 숨진 시신을 119 구조대원들이 수습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회사를 나온 퇴직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시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다른 50대 남성도 몇 년 전 희망퇴직을 한 뒤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지난 2010년 3만 300여 명에서 4년 만에 18%가 증가해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우울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칫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0, 60대 남성의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에 50명이 넘어 30, 40대보다 높았습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일만 하다가 퇴직했던 50, 60대가 일거리를 잃으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여겨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생활의 패턴 자체가 직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약해지기가 쉬운 건 거죠. 베이비 부모로 추산되는 인구는 전국에서 대략 700만 명. 해마다 3, 40만 명이 퇴직하는 도미노 현상이 오는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베이비 부모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실직의 충격을 극복하고 내면의 우울함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제정했고 독일은 2005년부터 50살 이상 실업자를 위한 지역 취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퇴직 후 삶이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